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17학번 4학년 김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18학번 3학년 노시원입니다. 제가 갔던 유치원은 동대문구에 있는 사립유치원인데요. 이 유치원은 유아들이 직접 학습 주제를 선정해서 프로젝트 수업도 많이 하고 TV나 태블릿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수업하던 유치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습지 갈 때 고르잖아요. 그러면 실습지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할까요? 실습지를 고를 때는 저는 거리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작년에 실습지 두 곳을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조건 가까운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 먼 곳으로 가면 이동 시간이 길어서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이제 집에 오면 매일 일지도 쓰고 수업 준비할 시간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실습지 선정할 때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지금 사전 실습을 나가고 있는데 유아교육관 사전 실습, 본 실습 두 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두 실습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일단 사전 실습은 3학년 2학기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주를 나가고 본 실습은 4학년 1학기 때 한 달 동안 매일 유치원으로 나간다는 차이가 있어요. 사전 실습이 유아들을 관찰하고 또 수업을 보조하는 정도라면 본 실습은 이제 관찰뿐만 아니라 수업도 직접 준비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도 구성하면서 한 달 동안 그 반에 진짜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전 실습 때는 주로 유아들의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실습 때는 이제 유아들의 앞에 서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전 실습이 없이 바로 유치원을 가면은 이제 유아들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모르고 유치원 하루 일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미리 맛보기처럼 익혀둔다 생각하고 이제 사전 실습을 갔다가 본 실습을 가면 더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전 실습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습 가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서류는 일단 신상소개표와 그리고 보건증 그리고 성범죄 조회 동의서 등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실습 때가 되면 학과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니까 서류에 대한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습 갈 때 어떤 물건들을 챙기면 더 좋을까요? 챙겨야 될 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짜잔 이 명찰이에요. 저도 있어요. 멋있죠? 뒤집었어요. 뒤집었어요. 한번 우리 착용해 볼까요? 착용. 네. 네. 이 명찰이 정말 중요해서 매일매일 꼭 해야 하고요. 또 이제 실습하면서 관찰한 걸 적어야 해서 수첩이랑 볼펜, 또 머리를 묶고 있어야 해서 머리끈, 그다음에 양치 세트랑 또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프기 때문에 텀블러나 물통도 챙기면 좋아요. 그리고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갔던 유치원은 앞치마랑 그다음에 실내화도 준비해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습 전 유치원에서 OT를 할 때 유치원에게 이제 필요한 게 없는지 미리 물어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손목 시계가 필요해요. 제가 갔던 반에 시계가 망가져서 이제 시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 시계가 진짜 필수였고 또 다른 유치원은 핸드폰을 아예 꺼서 넣어놓으라고 하는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목 시계를 꼭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 갈게요. 그러면 실습할 때 좋았던 점이랑 힘들었던 점 있으면 말해주세요. 좋았던 점은 먼저 제가 동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유아들이 참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동시를 기억하고 있다가 집 갈 때까지 외워서 제 앞에서 이게 외운 걸 보여줬을 때 되게 좋았고 또 게임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되게 재미있어하고 이제 수업이 끝난 뒤로 며칠 동안 계속 유아들끼리 그 게임을 할 때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애들이 저를 그림 그려서 선물해 주거나 또 김예은 선생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써서 편지를 줄 때 고맙고 좋았어요. 그럼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 원래 학교에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만 이렇게 실습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협조문을 미리 보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실습생이 막 저 시간 됐으니까 가볼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늦게 퇴근하는 게 당연해지고 계속 일을 해야 했던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유치원은 거의 청소를 1시간을 했는데 청소기가 아니라 빗자루로 청소를 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허리도 엄청 아프고 이제 뭐 물걸레랑 걸레랑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독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청소를 많이 했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습지에서 꼭 필요한 꿀팁이 있다면? 아니면 실습 기간에 꼭 필요한 꿀팁이 있다면? 실습 기간에는 준비할 게 많아서 잠을 별로 못 자요. 근데 피곤하다고 해서 실습생이 유치원에서 대놓고 커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불투명한 텀블러에 커피랑 얼음을 가득 담아서 가고 이제 졸릴 때마다 물 마시는 것처럼 커피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꿀팁이고 또 이제 실습 기간에는 체력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먹던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실습 기간만큼은 잘 챙겨 먹는 게 실습 기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실습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인상 깊었던 거. 인상 깊었던 거는 자유놀이 시간 때 만 3세 남자아이가 걸어가는데 바지에서 똥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다행히 담임 선생님께서 잘 이제 정리해 주셔서 이제 일이 금방 끝났는데 이제 선생님이 요아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똥이 묻어 있으니까 손빨래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박이다. 그동안 유치원 교사가 빨래를 할 거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유치원 교사가 되면 빨래도 잘 해야 하구나 이런 걸 속으로 생각했던 게 네, 기억에 남습니다. 아 이거는 사전 실습 때 일인데요. 제가 마지막 날에 이제 유아들이랑 인사를 했는데 막 유아들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저를 안아주면서 막 선생님 저희 집 여기니까 오세요. 막 초대하고 가지 마세요. 뭐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해줬던 게 되게 고맙고 기억에 남았어요. 저희가 그 실습을 가면은 수업을 직접 선생님처럼 진행을 하잖아요. 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사전 실습 때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본 실습 때는 수업을 3개를 하는데 먼저 부분 수업, 연결 수업, 종일 수업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부분 수업은 우리가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 하는 것처럼 생활 주제에 맞는 활동을 한 가지 정해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수업하는 게 부분 수업이고 연결 수업은 부분 수업을 2개 연속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활 주제에 맞는 2가지 활동 유형의 수업을 이어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시를 배우는 동시 수업을 30분 하고 이어서 동시판을 꾸미는 미술 수업을 30분 했어요. 그리고 종일 수업은 올데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은 진짜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하루 일과를 제가 다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이 등원하는 순간부터 아침 인사, 중간중간 수업 진행, 그리고 급식 지도랑 하루 평가 및 기가 지도까지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그날은 제가 다 진행해야 해요. 그래서 평소에 담임 선생님을 잘 관찰하고 종일 수업을 하게 될 요일에 하루 일과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올데이 할 때 이제 중간에 전이 시간, 뭐 손유이라던가 아니면 청소 시간, 뭐 노래 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래 담임쌤이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새로운 걸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이거는 그 종일 수업을 하기 전에 일단 담임 선생님이랑 상의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원래 하던 거 익숙한 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했어요. 수업 계획할 때는 그 반에 이제 생활 주제에 맞게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할지 계획을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이런 거는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이제 최종본을 완성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일 집중을 잘했던 건 게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승부욕도 있고 이제 게임을 하고 이제 막 상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유아들이 재미있어 하고 되게 또 하고 싶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전 실습을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전 실습이랑 본 실습을 꼭 같은 유치원을 나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꼭 같은 곳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사전 실습을 해보고 이 유치원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바꿔도 되는데 대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유치원의 뭐 시스템, 환경, 분위기 이런 거를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같은 곳에 가는 게 실습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본실습에 다른 유치원을 가기로 했을 때는 직접 컨택하는 방법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선택할 때는 이제 원래 유치원 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리가 비면은 그 유치원으로 가도 되고 조교님이랑 상의를 해보고 너무 다 멀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컨택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정은 저 때는 선착순으로 했어요. 저희도. 네, 그래서 선착순으로 아마 할 것 같고 너무 먼 경우에는 거기 없는 유치원도 개별 컨택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실습 갈 때 조그마한 메모지를 챙겨 가잖아요. 근데 저도 실습을 가보니까 거기에 뭘 써야 될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에 뭘 쓰면 좋을지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메모. 저는 수첩을 갖고 갔는데요. 이제 저희 유치원은 유아들이 어떤 대화를 하면서 놀이했는지 적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유아들이 말이 많기도 하고 너무 빨라서 똑같이 그대로 다 적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 대화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위주로 썼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일지에 쓸 때는 그 단어를 보고 기억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썼어요. 네. 그럼 사전 실습 때는 수첩에 어떤 것들을 적으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사전 실습 2주차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이제 유치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지 틀이 선생님이 뭘 했는가를 쓰는 게 좀 더 커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고 다음에 유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지를 쓰는 게 좀 더 칸이 커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적는 게 메모에 적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랬습니다. 제가 갔던 유치원은 어떤 수업을 했는지도 적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첩에 수업을 관찰하면서 이제 활동명을 쓰고 그 밑에다가 1번 뭐 식중독 관련 영상을 본다. 2번 식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3번 식중독 예방법을 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활동 진행 방법을 쓰고 이제 집에 가서 일지 쓸 때 옮겨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실습할 때 옷은 뭐 입어야 될까요? 저도 이게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옷이요. 저도 옷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옷 새로 사야 돼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습을 간다고 해서 옷을 새로 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짧거나 화려한 옷만 아니면 네, 되고 또 이제 실습할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었어서 티셔츠랑 블라우스 그리고 청바지, 슬랙스 이런 거 많이 입었고 또 가끔 긴 원피스도 입었어요. 저희가 실습을 가면 일지를 작성하잖아요. 일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학교 수업 시간 때 월안, 주안, 일안 이런 거 많이 작성해 봤잖아요. 그때 그 일안을 매일매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지 쓰는 방법이나 형식은 유치원마다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습을 나가서 그 담임 선생님께 유치원의 일지 일안 샘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상의해보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일지를 써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많이 관찰하고 많이 적고 밀리면은 안 돼요. 왜냐면 밀리면은 까먹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날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 미리 그 다음 주 이제 주간 계획안을 받아서 이제 대충 예상을 좀 하고 이날은 어떤 수업을 하겠구나 하고 이제 알아서 가면은 일지 쓸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안은 따로 작성을 안 하나요? 실습생? 네. 주안은 그냥 받아서 이제 껴 넣어서 제출했어요. 사전 실습도 하고. 네. 그러면 마지막은 아니고 실습 전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면은 뭘 준비할 것 같은지 궁금해요. 실습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른 유치원으로 갈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사전 실습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갈 유치원을 다녀온 선배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 유치원이 어떤지 분위기나 이런 정보들을 조금 물어보고 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실습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양한 활동 유형의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을 좀 알아보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 때 제가 안 해봤던 활동 유형들로만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보고 이제 연구하느라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학교에서 안 해봤던 수업들 진행 방법을 조금 알아가고 익혀줄 것 같아요. 보니까 책
책을 봐도 좋고 요즘 유튜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한 번씩 보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실습 갔던 유치원은 이제 연령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 3, 4, 5세의 특징이랑 아니면 그 언니가 추천해주고 싶은 연령? 이런 게 있다면은 말해주세요. 일단 만 3세는 진짜 애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혼자 가면 위험해서 항상 매번 다 같이 따라가줘야 하고 또 이제 간식이나 밥을 잘 못 먹는 애들은 먹여주기도 해야 되고 놀이하는 걸 보면 되게 단순하고 또 수업 때 졸거나 집중을 못하는 유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만 3세가 손은 제일 많이 가지만 대신 제일 귀엽고 선생님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반면에 만 5세는 거의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밥이나 간식도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놀이하는 걸 보면 되게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놀이하고 말도 잘 통해서 이제 손은 많이 안 가는데 대신 귀여운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 4세는 이 둘을 반반씩 섞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가 추천하는 연령은 만 4세를 추천해요. 제가 사전 실습, 본 실습 모두 만 4세를 들어갔는데 유아들마다 발달 정도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달이 조금 느린 친구들한테서는 만 3세의 특징을 볼 수 있었고 발달이 빠른 친구들한테서는 만 5세의 특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반이지만 다양한 연령의 특징을 경험할 수 있어서 유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 4세를 추천하고 만 4세까지는 대부분 아직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귀여운 게 포인트. 귀여운 게 포인트. 실습할 수 있는 힘. 아, 네, 맞아. 혹시 실습비가 필요로 되어 있는지. 실습비요. 실습비가 사전 실습 때는 없죠. 없어요. 밥값만 내요. 저는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본 실습 때 있는 걸로 아는데 학교에서 다 내줬던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낸 거는 없어요. 진짜요? 네. 교구는 이것도 유치원마다 다 다른데 제가 갔던 유치원은 맨 처음에 말했듯이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써서 다 PPT로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구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고 다른 유치원으로 간 친구들 보면 막 늦게까지 8시 막 이때까지 남아서 교구를 만들고 종류별로 교구 만들고 맞아. 이런 유치원도 영역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구 만드는 거는 유치원마다 좀 다르고 유치원에서도 그 선생님 그 반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 작년에 제가 사전 실습 끝나고는 코로나가 없었어서 학교에서 이제 모여서 유치원에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또 뭐가 있을까? 질문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질문지에 이제 답변을 써서 이제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평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하고 중간중간 교수님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 실습을 위해서 좀 안 좋은 유치원들은 빼고 좋았던 유치원은 조금 더 이제 실습생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냥 이제 사전 실습을 가야 되니까 한번 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유치원을 걸러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여할 수 있으니까 3학년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실습이 사전 실습을 3학년 2학기 때 가고 그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보육 실습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으로 원래 6주를 가야 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육 실습과 교육 실습을 한 번에 이제 원래 교육 실습 4주, 보육 실습 6주 해야 될 것을 합쳐서 보육 실습 4주, 교육 실습 2주 한 달 동안 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2주는 교육 보육 실습 같이 하고 뒤에 2주는 보육 실습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은 만큼 그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고 시험도 보고 그런 이수증도 이제 제출을 다 했어야 했어요. 저희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3학년 2학기 때 사전 실습을 갔었고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보육 실습 6주를 갔었고 4학년 1학기 때 한 달로 교육 실습을 갔었는데 이게 교육이랑 보육이 합쳐져가지고 총 6주를 가게 되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번에 언니 때는 코로나 때문에 4주로 줄어들었었고 그래서 코로나가 없으면 다시 6주를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저희 과에도 보육을 안 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4주만 가는 걸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주로 합쳐지면서 어린이집은 안 가게 됐고 유치원으로 6주로 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전 실습 때문에 컨택 때문에 조교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6주가 되면서 꼭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만 실습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보고 개인 컨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저희 지금 학과장 교수님이신 정희정 교수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2019 개정 놀이 과정이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옛날부터 없었던 단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조금 더 강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말하신 거는 뭐였냐면은 이제 유아들이 예전에는 유치원에서 뭔가를 배우면 집에 가서 충분히 놀 수 있었기 때문에 놀이나 그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제 집을 돌아가면 부모님들이 그런 학구열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뭐 수학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학습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놀 곳이 유치원밖에 없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더 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유아의 그런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흘러갔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뭔가 그 부분이 공감이 됐었고 근데 저도 개정놀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언니가 한 달은 그래도 있어 보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때 평가할 때 들어보니까 개정놀이 과정으로 이제 수업하는 유치원도 있고 아닌 유치원도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그냥 작년에 사전 실습했던 거랑 똑같이 딱히 개정놀이 과정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놀이 시간이 좀 있긴 있지만 엄청 많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단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놀고 또 이제 대집단, 소집단 활동 이런 것도 그대로 하고 딱히 이렇게 관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약간 과도기여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조금, 네. 말하시더라고요. 그냥 아까 시온이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집에 가면 뭐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유아기 때는 정말 기본 생활 습관만 알면 되지 정말 뭐 한글을 영어를 중국어를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요즘에는 많이 가르쳐서 유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아기 때는 정말 놀 수 있게 많이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육봉사도 하고 또 사전실습 2주밖에 안 했지만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유아들이 외동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사회화를 될 환경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얘 집안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서 뭔가 배려, 양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감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서 다 해주기보다는 조금 참는 법도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배려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약간 단호할 때는 단호한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유아교육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아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고도 몇 번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은 유아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서 유아들이 이제 유아기 때를 생각했을 때 정말 아 그때는 행복했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바라기는 기독교 유치원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기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제 마지막 꿈은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한국이 되게 그래도 유아교육에 많이 발전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배우고 현장에서 배운 후에 이제 동남아 쪽이나 유치원이 되게 잘 세워지지 않은 곳, 유아교육이 잘 발전되지 않은 곳에 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일단 직업적인 꿈은 그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유치원 교사로서는 뭐 공립유치원도 꿈이 있고 또 이렇게 기독교 유치원도 꿈이 있는데 이제 공립유치원을 가서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지금 실습을 가다 보니까 그곳에 아무래도 기독교 유치원에 비해서 쓰는 단어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도 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곳에 뭔가 조금이라도 사랑과 그런 행복 분위기, 에너지와 분위기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유아들에게도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그런 유아기를 돌아봤을 때 아 그때 진짜 행복했었는데 사랑받았었는데 이렇게 기억만 돼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얼굴을 못 보고 있는 20학번 친구들에게 정말 보고 싶다고 전해주고 싶고, 지금 이제 학생회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 년에 학생회장에서 진짜 20학번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년을 시작하게 됐는데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서 내년에는 그런 자리를 맡진 않겠지만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실습생분들 실습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잘 도와줄 거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나 시원이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셔도 나중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좋고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이렇게 네 전화? 뭐라고요? 문의 주세요.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김예은 노시원이었습니다. 와! 무슨 멘트죠? 지금까지 김예은 노시원이었습니다. 유교미들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